한 영화제의 뒤풀이 회식장. 저는 한석원 선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세경을 닮은 한 여자의 표정이 여기 해물떡볶이 언제 나와요? 극도로 어두워지고 있었죠. 선배님이 GV 통역도 하신다면서요. 번역가였던 그녀의 이름은 미주. 나는 통번역 호환이 잘 되는 편이라서. 그 잘난 능력 덕에 이번 회식의 주인공이자 다신 보고 싶지 않은 헤어진 전 남친의 영화 번역을 맡게 되었고, 우리 번역가 그 결과 거기 있었네. 일로 와. 원치 않은 사람들과 원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같이 와. 심지어 강제로 옮긴 자리에 오미주 오랜만이야. 재학 시절 그녀를 콩쥐마냥 부려먹었던 꼰대 교수가 그때 급한 번역 주시면 제가 다 했었는데 잘 봐주셨나 봅니다. CU 뺨치는 1+1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긴 지 3초 만에 내가 술이었네. 빈속에 깡술 쳐드시면 족버려요 감독님. 아유 될성 부른 감독이라고 벌써 따로 챙기는 거야? 집이 마려워지기 시작하던 그때 미주는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진짜. 마음의 소리를 조져버리고 말죠. 뭐라고? 옛 제대로 빈정상한 꽁 교수는 내 술을 중에 오미주가 따라야지. 지리는 꼬장과 함께 오늘은 이만 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네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늙어서. 끔찍한 추태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유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잖아요. 별뜻 없는 그녀의 한마디가 뭐? 제대로 안 선다고 내가? 그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러버리고, 교수님이 잘 못 사시길래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그때 이게 어디서? 수둔 술이 이어지며 회식자는 갑분싸가 되어버리죠. 괜찮아? 어? 알아서 할게. 미주가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짝춤 빤빤하다고 아주. 다시 한번 암만 다운심하려도 너 그거 적당해야 매력이야. 알아? 응? 꼰대가 선을 시게 넘어버리자 위축돼 있던 그녀의 분노는 끝내 폭발해버리고 10년 넘게 묵혀왔던 사과하세요 교수님. 체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과하시면 저도 참겠습니다. 야 오미주 많이 컸다. 참어? 이어서 그럼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스눕독도 기립박수 칠 제 낯짝 반반한 게 번역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교수님 보시는 영화에는 번역자 얼굴이 자막이랑 같이 나옵니까? 제가 본 영화엔 안 그렇던데요. 뭐? 그녀의 우 백폭탄이 이어지죠. 다홍치마? 뭐 조선시대 사세요? 아 혹시 타임슬립 하신 건가요? 뭐 어느 정권에서 오셨는데요? 그렇게 물음표 살인마력 미친 딜링으로 그로기를 만든 뒤 야야 그래도 아들이야 봐달라시지 않니? 응? 무슨 노인학대야. 완벽한 논리로 제가 언제까지 교수님 제자도 아니고요. 어엿한 직업인이고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여자 운운하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시냐고요? 오펜하이머 해버립니다. 그런데 네가 줬잖아. 그의 분노엔 슬픈 심형 아니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죠. 내가 안 산다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지켜보던 배심원단의 마음도 교수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가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번엔 전두관까지 등장합니다. 모든 체면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그는 오미주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미주는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죠. 그런데 그때 남자와 제대로 부딪히는데 내 이름도 못 들어봤나벼? 아 죄송합니다. 다 아산 백호요? 널브러진 그녀의 소지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자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한 물건인 권총이 발견됩니다. 도대체 못 본 걸로 해줄래요? 뭐하는 여자인 걸까요? 불과 10시간 전 1등만 기억하는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명한 2등? 만년 2등이지만 특이 케이스로 듀노 클럽에 가입한 한 남자가 있었죠. 나도 1등 하고 싶어. 그의 이름은 그냥 조용히 원하는 것뿐이지. 기선 겸 사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가 어머니였고, 심지어 그의 누나는 세계 랭킹 1위 골프 여제로 대한민국에선 국민가족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이 녀석은 광고에도 휩쓸고 있는 사기캐 오브 사기캐였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성형, 너 인터뷰 하냐고. 거절했는데? 네가 뭔데 거절을 해? 나도 하는데. 너는 한국 신기록 보유자고 나는 뭣도 아니니까 거절하지. 늘 겸손을 잃지 않던 선겸은 인터뷰 잘하세요. 아유, 하여튼 저 밥맛 없는 새끼나 맨날 지만 공부하고 똑똑해, 어? 가만히만 있어도 기성겸 제스 털리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박교덕. 누군가에겐 기성겸이 내 친구지, 네 친구야? 선배 붙여. 간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 또 나갔다가 씹었구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한 그의 편인 후배 봉석 아니 우식이가 영일 선배님은 1등인데도 선배님을 엄청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건네보지만 선배님 좋은 분인데 그쵸? 그래서 영일이가 1등 하는 거지 뭐. 그러면 딴 선배들은 왜들 그렇게 선배님을 싫어할까요? 단단한 성정을 가진 그는 너 되게 해맑게 사람 먹인다. 그저 가벼운 농담과 함께 제가 성격이 좀 변하나 봐요. 매일 기록
단축 훈련 그런 생각만 해서 그런가. 선수촌이 처음이라 그런 거겠죠. 오히려 네 탓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남 탓부터 해. 후배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쏘는 겁니다. 다음날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가 개막하고 제 육주 아들이잖아. 육상 국대. 칸의 여왕인 어머니 덕에 성격은 셀럽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시각 미주는 한참 전력 질주 중이었죠. 그 이유는 오늘 자신이 번역한 영화가 성황리에 공개됐지만 혼나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보지도 못했지만 미주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죠. 너도 참 어떻게 영화제 번역을 매년 하냐? 영한도 아니고 한영을. 그래서 해냈을 때 더 짜릿하잖아. 어? 내가 이거 한 줄 보려고 하는 건데. 크레딧에 올라가는 자신의 이름 한 줄이면 그녀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미주? 누군가 그녀의 힐링 타임을 맞네. 방해하기 시작하죠. 영화제도 나보고. 바로 이번 영화의 감독이자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하면 반가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더라? 끔찍한 결말을 맞았던 전 남친 마치 영화처럼. 서건이었습니다. 이따 디프리트 해퍼 풀자. 그리고 그날 저녁 죽어도 가기 싫던 뒤풀이에서 인트로의 심형 머머리 콜라보 대소동 발생하고 성경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뤄졌던 것이었죠. 그녀가 갖고 있던 총은 다름 아닌 아, 그거 라이터예요. 라이터. 안 물어봤어요? 밀덕이었던 그녀의 은밀한 취미였습니다. 이어서 미주야! 뒤늦게 구남친도 쫓아오고 미안해요. 상금 못 참는다. 예상치 못한 삼각구도가 형성되는데 오미주 가자. 아, 싫어. 아, 싫어. 안 가. 선겸이 보기에 이 상황은 싫어. 안 간다고. 거절 의사를 확실히 표했으나 억지로 붙잡고 있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일종의 데이트 폭력을 보였죠. 이에 그는 가자. 아, 아파. 때때로 손익으로 빙의해버립니다. 이거 진짜예요? 쏘면 뭐 진짜로 나가요? 나가면 뭐 어쩌시게? 진짜 총이. 보통 이렇게 하면 손을 놓거나 들거나 둘 중 하나는 하던데 허나 이곳은 영화가 아닌 안 되네요. 그런 거는 영화에서나 그렇고 현실이었고 그는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좀 미친놈 같으신데. 미친놈일 뿐이었죠. 아니면 웬 미친놈인가 싶어서 얌전히 갈 수도 있고. 허나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버린 스타일이었던 성경은 한 수를 아니 58,000수를 더 뛰기 시작합니다. 장난으로만 받아들이던 그가 서서히 지 팬티가 필요해지는 그때 중재의 불꽃놀이가 터지며 가요?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며칠 뒤 일정상 다시 만나게 된 두 앙수. 난 너 서울 갔을 줄 알았는데. 제가 왜요? 저 감독님 집 위에 인터뷰 통역까지 있잖아요. 무척 설레는데 초칠래? 그만 설레도 될걸? 그런데 황 교수님이 직접 하신댔거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꺼지라고 이 사이코패스야. 그날의 심형 이슈로 꽁 교수는 개삐져버렸고 이에 대한 복수로 그녀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었죠. 없다 그러라는데요. 그 길로 미주는 사모님, 저희가 교수님 드릴 홍삼을 좀 갖고 왔는데 얘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우디리의 빙의에 된대요. 잠시만요.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어이 깜짝이야. 오래 사셔야죠. 장례식이라뇨. 저 그날은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그 결과 통역이 그렇게 하고 싶어? 제가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통역 알바 같은 소리 하네. 무보수 무일푼 통역 알바를 짬맞게 되죠. 허나 미주는 내가 또 내 평생에 국대 통역을 언제 해보겠냐? 이것도 다 내 커리어 아니겠습니까? 예? 꿈이 큰 사람답게 쿨하게 넘어가 뚝배기 폭격기에 빙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는데 총 잃어버림 현실에서. 그 이유는 지난번 황급히 도망치다 잃어버린 한정판 총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나 스톱 누구 한정판 있는데 이거 사실? 싸게 해드림. 그녀의 기분을 리프레시해줄 새로운 당근 거래가 성사됩니다. 같은 시각 어김없이 훈련에 매진 중인 선겸 앞에 야, 우식아, 너 얼굴에 뭘 붙인 거야? 얼굴에 상처를 입은 우식이 등장하죠. 씻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땀 흘리면 쓰라릴 것 같아서요. 선겸은 죽일 듯이 막내를 노려보는 주변의 시선을 통해 그렇지. 꾹꾹. 단번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김우식,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내가 생각을 좀 해본 게 있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볼래?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코치님은 선수 보기를 금같이 하시고 혼안해보기 시작하죠. 다른 종목 선수들한테 너는 생판남이고 그럼 네가 자해하는 취미는 없어 보이고 너랑 같이 최고 나온 박규덕, 김기범 내가 볼 때는 최고 때부터 쭉 일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정답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뭔데? 폭력에 물든 선배들의 가스라이팅은 거짓말이라도 좀 할 줄 알든가. 제가 기강이 안 잡혀 있어서 더 잘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를 맞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하란다고 진짜 안 해? 거짓말 아닙니다. 저 진짜 괜찮습니다. 인간 샌드백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선수촌 위기의 최하층이었던 우식은 그냥 이번 사건이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별거 아닌 일에 분위기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에 선겸은 네가 잘해야 될 게 내가 뭔지 알려줄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진단서 때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너 이거 사진도 꼭 찍어놔. 진심 어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등도 다 찍어놔.
한편 한정반총은 도저히 참지 못했던 밀던 미주는 당근거래를 하러 나오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요. 이 녀석 매너온도가 엘사급이었죠. 그렇게 이보다 안숨 막힐 수 없는 오체불만 추격전이 시작됐는데 금방 가요. 이번에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대표님. 하필 또겸이 같은 동선으로 미팅을 가던 중입니다. 뭔 일 났니? 이어서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그를 스쳐 지나가고 끊을게요. 이번엔 그의 장기인 달리기로 참교육에 나서는가 싶었는데 나 그것 좀 빌릴게요. 빵티로 빙의해버린다. 그의 큐스킬이 그대로 사기꾼의 뒷뚝에 꽂혀버리죠. 어떤 직원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색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지는데 못 본 걸로 해줄래요? 허나 성겸은 국대였기에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에 따라서 제 입장이 좀 달라져서요.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까 런을 박으려던 찰나 신고 받고 왔습니다. 미주가 들고 있던 물건이 커다란 오해를 사게 되고 가짜총인데 잡았죠? 말 좀 해줘. 두 사람은 사이좋게 파출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서 가짜는 맞아요? 아니 진짜면 안 되죠. 한국에서 총기 소지 불법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변태들이 워낙 많아서 지리는 티키타카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저 변태 아닌데. 그쪽이라고는 안 했는데. 시작부터 환장의 케미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네, 그게 변태예요? 제가요? 제가요. 변태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조소 쓰기를 마친 두 사람. 아, 배고프시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식사라도 좀 대접을. 저 배 안 고픈데요? 그러면 뭐 언제쯤 고프실까요? 뭐 아예 연락처나 명함 있으시면은. 선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수사 거는 거 아니니까 싫으시면은 그냥 마음만 받으셔도 되고요. 자꾸 그렇게 빤히 보시니까 제가 계속 아무 말이나 하게 되고 그렇네요. 이것이 바로 연락처 주세요. 선겸표 플러팅이었죠. 잔잔하지만 배고플 때 연락하면 돼요? 계속해서 물결이 일렁이는 강처럼 그는 미주의 마음에 여기요.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총말인데 가짜라도 가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뭐 진짜만 의미 있나요? 그리고 가짜가 뭐 어때서? 그냥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언니는 운명을 믿어? 선겸의 얼굴이 난 잘생기면 믿어. 임시완이어서 가능한 서사였죠. 다음날 짠맞은 통역알바 미팅으로 미주 앞에 아, 전 전지훈련 통역 때문에 연락받고 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아나. 스포츠 에이전시의 대표이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여자였죠. 의원님이 특별히 통역으로 붙이신 오미자 씨? 특히 이번 통역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오미 준대요? 외부 세력이 개입했던 것이 못마땅했던 다나는 오미자 씨 돈 많아요? 만나자마자 12조로 인사를 건네며 통역사 자리 돈 넣고 청탁했나 해서. 미주와의 지리는 악연을 지금 저를 자르시겠다고요? 우린 오미자 씨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해고를 갈겨버립니다. 저 이 통역권 또 잘리면 또 그 인간한테 가가지고 맘에도 없는 사죄하고 비굴하게 굴어야 되거든요. 꼰규수와의 심혈을 다 돌려본 미주 스트레인지는 아, 진짜 그것만은 진짜 죽어도 싫습니다. 곧장 오대수를 시전해보지만 그녀는 내가 알바 아니잖아요. 알바도 세계 랭커였죠. 저 이 통역 무조건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일주일짜리 중에 최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이랑 캐릭터가 너무 다른데? 막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네. 심지어 안 꿇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잔디라서 좀 그런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세요, 통역.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 돼. 다나 특유의 살벌한 농담이었고 미친? 험한 말이 절로 튀어나온 미주였지만 미친 듯이 감사하다고요. 미친 듯이. 그녀는 슈퍼 의릴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미주가 통역해야 할 선수가 또 선겸일 확률. 아, 되게 운명적이네. 어느덧 세 번째 만남인 두 사람은 오늘 여기는 무슨 일이죠? 또 직거래예요? 아니요? 아니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거래 살인마. 이제 우연을 넘어 뭐 악수라도 할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필연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탕. 나한테 있던데 그쪽 라이터. 진짜 미친놈이세요? 미친놈 아니고 기선겸이라고 합니다. 허나급 반가움도 잠시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딱가리를 자청하신 거 보니 주제 파악 확실하신 분 같고. 다나가 산통을 깨버리고 어딘가 요상했던 세 사람의 미팅은 끝나게 됩니다. 그녀가 선겸을 부른 이유는 바로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열애설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지금 물어보는 게 맞겠지? 핑크빛 아닙니다. 사실 그는 성겸 씨 아니에요? 아, 운동 여기 다녀요? 누구세요? 스캔들난 여배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나 누구냐고? 네. 대기 타고 있던 파파라치에게 걸려 오해를 산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랏빛이에요. 나 맞은 데 멍드는 것 같아요. 허나 다나 입장에서 이는 우리 한 번 런칭하고 부인해도 안 늦어. 기사를 더 몰리고 홍보도 되고 아주 좋네. 이게 에이전시 공식 입장. 오히려 좋은 소식이었죠.
몇 시간 뒤 한참 황숙기 중이던 미주에게 13일 시청역 13시, 19일 광화문역 13시. 선겸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후보 2번. 시간은 16시로. 통역 예행 연습도 같이 합시다. 예행 연습을 위한 만남일 뿐이었지만 기성경? 얘는 뭔데 육지우랑 사진을 찍고 있어? 미주는 살짝 설레기 시작하며 언니 기성경 알아? 육상 국가대표? 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하죠. 아 왜 이번에 최태리랑 스캔들 나? 아, 최태리 남친. 그리고 걔 이름이 기성겸이었어? 그와 나눴던 대화 속에서 사실 나는 익숙해서 괜찮거든요. 내 이름 말고 내 이름 앞에 누구누구누구누구의 이런 타이틀로 불리는 거요. 숨겨진 그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겸이 유명한 건 사실이었지만 기이형과 육지우의 아들, 골프 여자의 동생, 최태리 남친 등 그의 이름은 기성겸 인생엔 기성겸만 없는 것 같네. 그 어디서도 불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점이 난 나밖에 없는데. 자꾸 미주를 신경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도 우식은 너 이거 떨어뜨리면 뒤진다. 침묵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내가 담배 안 떨어지게 하랬지. 이젠 때리는 이유들마저 편의점에 선배님 비우시는 게 없어서. 성의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 편의점에 갔어야지. 어? 그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덕분에 기성겸한테 훈련도 발리고. 한낱 열등감 때문에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폭력을 배출하던 쓰레기들은 우식이 피하려다 벌어진 단 한 번의 상처에 이 새끼가 씨. 죄송해요 선배님. 실수였어요.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급발진하기 시작하죠. 돈이 있기를 빽 있기를 남들 다니는 부모가 있기를 해. 가정은 다리 뒷짝밖에 없는 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결국 기성겸 믿고 자꾸 기어오르지. 같이 노니까 네가 그 새끼인 것 같아? 참는데 한계가 온 우식은 제가 기성겸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핵폭탄을 날려버립니다. 모르는 거야. 기성겸이 기록 단축할 때 선배님들 무시할 때 후배들 챙길 때마다 더 때리셨죠. 깊숙이 박혀있던 자격지심이 그래서 저는 우식에 의해 저를 기성겸으로 생각하시는 줄 알았네요. 수면 위로 떠오르자 너 오늘 한번 뒤져봐. 결국 이 쓰레기는 내면의 악마를 꺼내게 됩니다. 잠시 후 근처를 지나가던 선겸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뒤늦게 우식을 발견하는데 야 욱씨가. 빈투성인 것도 모자라 욱씨가. 선배님.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끔찍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죠. 몇 분 뒤 간신히 의식을 찾은 그에게 김우식, 내가 한 번만 더 물을게. 선겸은 너 진짜 괜찮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우식의 대답은 노였죠. 걱정 같은 거 하지 마. 그건 가해자가 하는 거니까. 그 길로 선겸은 쓰레기들에게 향합니다. 괜찮냐? 곧이어 문을 잠근 뒤 눈에는 눈, 폭력엔 폭력으로 돌려주기 시작하죠. 깜빵에 있을 놈들이 국대랍시고 선수촌에 있었더라고. 허나 이 폐기물은 그 새끼 많은 데는 선배 책임도 있는데 반성의 기미는커녕 본인도 가담하신 거라고. 자꾸 싸고 돌기만 해서 애 버릇 더 나빠지게 만든 게 누군데. 책임을 선겸에게 전가해버립니다. 말로 할 때 꺼지세요. 사과하려니 착한 척 할 생각 마시고. 절대 말 따윈 통하지 않을 쓰레기란 걸 깨달은 순간 내가 그는 이성의 끈을 착한 척 하러 온 게 아니라서. 놓아버리죠. 그렇게 저기요. 선겸의 폭행 사실은 선수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심지어 쉬쉬하기는커녕 너 얼굴 왜 그래? 저 사람 때렸습니다, 코치님. 그는 방금 있었던 모든 일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소문도 빨리 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실직고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리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겁니까? 자신의 폭행과 더불어 우식의 일까지 동시에 공론화시키기 위함이었죠. 일 크게 만들지 마. 하지만 이들은 흔한 일이고. 설마 알고 계셨던 문제입니까? 우식의 일을 몰라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똑똑한 놈이 왜 이런 개념 없는 짓을 했어? 왜냐하면 주덕이하고 기범이는 감독님이 직접 데려고 내드린 건 몰라? 날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코치로서의 커리어 평판 때문이었죠. 그래 네가 기합을 줄 정도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기합 아닙니다, 코치님. 알아 임마. 그냥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겠지 뭐. 싸움 아니고 폭행입니다. 위력 관계에 의한 전화 개내나요. 너 표현 그렇게 하지 마. 단어 선택에 따라서 느낌 확 달라진다. 느낌이 달라지면 안 되죠. 선겸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엔 논점을 벗어나 너 은퇴하고 코치 안 될 거야? 감독 안 될 거냐고. 징계 임마 그거 평생 꼬리표야 자식아. 예전부터 입버릇처럼 그가 되뇌었던 꿈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너 서울로 꺼져 있어. 위에 처분 내려올 때까지. 하나 선겸의 신념은 제 앞길에 그런 융통성을 바라신다면 이렇게 얻게 될 꿈이라면 저는 앞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루지 못하는 게 나았죠. 제가 되고 싶은 건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였거든요. 원칙이 없는 곳에선 그의 꿈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배님은 왜 달리십니까? 선겸은 문득 우식에 오글거렸던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는 너는 왜 달리는데? 저는 뭐 비록 단순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뛰죠. 자신 있게 효도하기 위해 뛴다는 후배와는 달리 이제 선배님 차례입니다. 그는 왜 달리십니까?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도 때릴 줄 알아? 원칙대로 징계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겸은 회사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하죠. 이에 단화좌는 징계 먹으면 화보는 고사하고 캠페인들 다 날리겠네. 상황 파악을 함과 동시에 위약금 발생하면 청구해주세요. 징계 먹으면 연맹 상대로 소송 걸면 돼. 서명 법무팀 꾸려줄게. 여기서 소송이 왜 나오죠?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명분으로? 징계가 가혹하다. 난 억울하다 하여 비록 폭행은 했지만 동정표라도 받자는 명분. 플랜을 짜기 시작하는데 저 안 억울한데요. 너 억울해. 정의감에 그런 거잖아. 이거 뒤집어서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이야. 가만히 듣고 있던 선겸은 아, 진심이세요? 농담이겠니? 농담이어야지. 이를 극구 반대합니다. 무슨 사람 때린 거 가지고 영웅을 만들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나쁘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끝났어요. 몇 시간 뒤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런닝으로 지우고 있던 가운데 전 도착. 천천히 오세요. 동시에 같이 까먹었던 미주와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어디 아픈 거예요? 큰일 났네. 가태지가 지가 국대면 다야. 진짜 씨. 불같이 성질을 내던 미주가 예쁘고 마음 착한 내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합리적인 이유로 겨우 진정 중이던 그때 저 멀리서 선겸이 전력 질주로 달려오기 시작하죠. 늘 혼자이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어오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뭐야? 엄청 빠르잖아. 어디에요? 방금 스쳐가셨어요. 거꾸로 다시 오시면 되는.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두 사람. 아니 뭐 늦게라도 왔으니까 됐어요. 통역 예행 연습부터 하러 갑시다. 미리 합을 좀 맞춰두면 현장에서 미스가 적거든요. 지금 선겸에겐 우리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일 말고 지금 일하기 싫어서 수작 부리는 거예요? 일탈이 필요했습니다. 네. 되게 당당하시다. 이어서 평범한 커플들처럼 영화도 보고 그라가스도 하게 되죠. 그냥 다 봐요 영화면. 그래서 번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에 어떤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엄청 위로가 됐거든요. 한층 더 진솔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달리는 게 직업인 건 어떤 기분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둘의 인생은 숨찬 기분. 서로를 달릴 때는 뒤에 놓고 온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오로지 앞에 있는 것만 소중해서 중요해서 평상시에는 그게 결승선이었는데 오늘은 사람이었네요.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했죠. 나 오늘 기록제 쓰면 부초 때였을지도 몰라요. 9초 때면 어떤 건데요? 그렇게 그린라이트로 실명하기 직전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알스 세계 랭커였던 선겸 덕에 그지 이거 완전 알쓰구나. 알스가 알겠냐 이 쓰레기야? 알콜 쓰레기요. 알콜 분위기는 쓰레기.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나? 집으로 간다고 해야죠. 나 집 없는데. 김칫국을 원샷하게 된 미주가 왜 그래요? 설레게? 아니 왜 설레지? 용기를 더 설레면 제가 실수할 것 같거든요. 실수? 먼저 다가가죠. 이런가? 황정민도 기립박수 칠 30점 반상이었지만 우리 알스 씨는 숟가락을 쥐어줘도 동요하지 마시오. 리신해버리죠. 난 침착하게 다스릴 거예요. 우리 또 볼 사이니까. 그렇게 미주가 떠나가고 정석이 형 강희가 시급해 보이는데 (30분) 뒤 이번엔 미주가 도로마음을 시전합니다. 왜 또 왔어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선겸은 아까 어떤 대사 말인데 문득 그녀를 번역가로 만들어준 영화 대사가 궁금해졌죠. 어떤 대사였어요? 그리고 그 대사는 우리가 넘어지는 건 일어나는 걸 배우기 위함이다. 선겸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것 좀 배워볼까요? 어머, 그런데 미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뭐야? 그와 스캔들이 났던 웬일이세요 대배우 최태리님? 최트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취해서요. 도끼병 세계 랭커였던 그녀는 오케이. 선 열애설 후 관심인 건 알겠는데 나 이런 전개 되게 싫어하거든요. 점점 오해를 키워만 가고 야 채태리 뭐하냐 지금? 매니저까지 난입해 난장판이 되기 직전 안 사귄다니까? 안 사귄 개펄 지금 만나고 있잖아. 비성겸 씨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무슨 일이에요? 미주까지 등장하며 사자대명이 성사됩니다. 아 이 새끼. 야 너 양다리냐?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았던 성경은 아까 말했던 실수 취기를 빌려 내가 해도 돼요? 미주에게 키스를 갈겨버리죠. 긴 말 필요 없이 지리는 행동으로 키가 한 방으로 이성을 종결한 그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대로 전원도 오프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눈을 뜬 곳은 바로 미주의 집이었죠.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불킥을 화성까지 조지며 빤스런을 갈길 만한 상황이었지만 안녕하세요, 기선겸입니다. 우리 선겸자는 초면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죄송한 김에 욕실도 좀 쓸 수 있을까요? 원칙과 루틴이 먼저였습니다. 뭐 어디까지 할 건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새 옷도 써요. 편하게 입고 나오세요. 샤워를 마친 그는 표범이 되어버립니다. 그 남자 옷이에요. 여기 베란다에 일부러 보이라고 걸어두는 정도. 패션왕에 출연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죠. 마음에 들면 빌려줄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몇 시간 뒤 안녕하세요. 성겸은 곧바로 우식이 입원해 있는 병원부터 찾습니다. 근데 우리 우식이 훈련하다 다친 거 맞아요? 우식은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말을 해줘야 말이지.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삭히고 있었죠. 왜 그러셨어요? 이에 성겸은 너는 계속 참을 거니까. 온전히 우식의 입장에서 이제 입촌에서 태극기 달았는데 웬만해선 노이즈 만들기 싫었을 거고 정치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보복당할 수도 있는 게 두렵고 위로를 건네며 반면 나는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그의 무거운 마음을 퇴촌하면 그만이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돈도 많고 재수없네요. 그래 농담이라도 좀 해. 진담인데요. 나 갈게. 그리고 그제서야 저 선배님 죄책감에서 벗어난 우식은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선겸에게 감사를 표하죠. 쉬어. 아프니까 쉬고 있어. 정말 영화 같은 우정이었지만 저희가 군기가 빠져서 선배님이 정신교육 시켜주신 겁니다. 상황 들어보니 선수들끼리 단순히 뭐 주먹 다짐을 좀 한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폭행 운운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도 듣기 좀 그렇습니다. 우식의 일을 감추려는 쓰레기들과 죄송합니다. 이 남자들끼리 좀 치고받은 것 같다가 일을 크게 만들면 쓰나. 폭행 맞습니다. 조용히 일을 덮으려는 위원회, 진계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걔네한테 돈이라도 먹이시려고요. 그리고 사선위원의 막대한 권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기성겸 선수도 뭐 충분히 반성을 했을 거라고 믿고 좋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건이 이게 답니까? 뭐가 더 있어야 하나요? 이만 해산들 하죠. 모든 폭력들이 보시는 눈앞에서 폭행하면 인정들 해주실 겁니까? 뭐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죠. 안 해주겠죠. 여기선 그만 떨죠. 무슨 짓을 해도 뒷배 든든해서 다 묻을 수 있는 건 선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말이 틀렸냐고. 왜 혼자 고상한 척했네. 난 우리가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러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닌 아니지 내가 더 나쁘네. 단 한 사람 걔한테 희망을 줬으니까. 우식뿐이었습니다. 까뜨지가 미주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오미주 씨 되시죠? 잠깐 저랑 대기하시죠. 바로 좀 불우한 애였으면 하는데. 자신을 통역 알바로 꽂은 사람이자 그런 애들은 뒤탈 안 나잖아. 아드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고작 일주일짜리 인연에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선겸의 아버지 기정도 의원이었죠. 실은 단속 좀 해달라고 불렀어요. 그가 그녀에게 접근한 이유는 통역하는 건 뭐 예쁜 말만 잘 골라서 해야 하는 건 기본이니까 알 거고. 계속해서 관계가 엇나가는 아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두기 위해 내 아들의 일거수일투족 보고해주는 정도? 통역사를 계속 붙어 다닐 수 있잖아. 감시탑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받아요. 그 대가가 먼저 지불되죠. 그리고 기 의원은 왕 교수한테 얘기 들었어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잘 컸다고. 그녀가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없는 부모 대신 내가 용돈 준 셈 칩시다.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 제주도에서 만납시다. 언제나 돈이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죠. 며칠 뒤 제주도 전지훈련 날이 밝아오고 육상 관련 주요 인사들과 외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 선수들 위치로.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성겸의 징계위가 열렸던 날부터 지금까지 육상에는 무조건 스타트를 해야 하는 룰이 있다. 스타트 라인에 선 그 순간 차렷! 생각하고 선수는 선택할 수 있다. 끝까지 질주할 것인지 애초에 달리지 않을 것인지. 또 생각했죠. 현재 피해자는 트랙 위에 서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 그런 그의 원칙들은 결국 자신의 신념과 맞물려 나는 출발선에서 달리지 않는 걸 선택했다.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전히 왜 달리는지는 대답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무도 알릴 생각이 없다면 기성겸 선수 몸이 안 좋은 겁니까? 왜 안 뛰는 겁니까? 못 뛰겠었어요. 직접 나서기로 저 동료 후배들을 폭행했습니다. 결심하죠. 통역해 줄 거예요. 까뜨지가 통역을 해야 하는 미주의 마음도 미쳤나봐 진짜.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허나 천천히 숨을 고르고 그녀가 내린 선택은 I cannot run because 출발선에 홀로 멈춰있던 I assaulted my fellow players. 선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죠. 쌤 가서 기자들 전차기기 가리지 말고 물 뿌리세요. 얼른요. 뭐요? 너무 저급해요. 어떡해.
순식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김우식 선수 맞죠? 부상을 입은 채 주위를 서성이고 있던 우식에게 향합니다. 기성겸 선수한테 폭행 당한 겁니까? 징계 결과를 보고 반쯤 포기했던 그였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려던 순간 사실은 그게요. 거대한 바리게이트가 감독님 저 그를 가로막아버리죠. 다리 아프잖아. 가자 들어가 있어. 가지시가 두 사람에겐 같이 가는 저승길이라 외롭지는 않겠네요.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단도란 기집애가 보자 하니까 애꿎은 사람 좀 잡지 마세요. 너 이어서 겨우 사람 좀 때린 거 가지고 아버지 선거가 망합니까? 그랬으면 아버지 사선 못 하셨죠. 성겸의 처음 보는 모습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네 인생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언제나 온화한 성정의 그가 언제는 제 인생이 제 거였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에게만큼은 뭐? 저 창 던지기 했을 때 어깨 부상으로 수술한 날 이처럼 날카롭게 구는 이유는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평생 동안 자신을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어깨는 하자 생겨서 이제 못 써먹겠네. 다리는 멀쩡하니까 축구로 전향하면 되겠다.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다리도 하자 생기면 그때는 이제 어디 써먹으실 건데요? 정치 뒷배 대줄집에 대릴사이라도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이놈 자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1차 웨이브를 겨우 막았건만 위약금이라는 최종 보스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 바쁘고 중요한 와중에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야 기 선수 무드를 좀 알겠거든. 이번에도 킹갓 단어자에겐 기 선수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해결책 제시할 때까지. 계획이 다 있구나.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는 것보다 닦아서 치우는 게 빠르니까.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Mr. Kim. Oh, sorry, Mr. Kim. It's Rob Stark from the Daily Sports in New York.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Meet the real victim of this incident. He'll tell you what really happened. 해외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이었죠. 대중들한테 쇠 몽둥이로 두들겨 터질 거 뭐 한 플라스틱 자 정도로 맞을 수 있게 반타작이라도 하자. 뭐 그런 취지의 해결책. 그렇게 아닙니다. 기상년 선배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성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지켜보는 그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론화시키면 고발 선수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이로써 우식은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힐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오시가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렇기에 성겸이 고맙단 말 대신 할 수 있는 건 너 나 따라오지 마. 자신을 멀리하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기이원의 사과를 시작으로 성겸의 폭행권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인생의 절반을 넘게 몸담았던 선수촌에서 퇴출부터 당하게 되죠. 이제 뛸 수 없게 된 운동장을 바라보던 그는 우식이 자신에게 물었던 선배님은 왜 달리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한 달리기는 도망이었다. 그에게 달리기는 전부 다 뒤로 밀어두고 멀어지고 싶었다.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매개체이자 멈췄을 땐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만 귀를 울렸다. 달리기는 내가 인생에서 처음 스스로 했던 선택이었다. 생전 능동적인 선택이었죠. 같은 시간 멋지다 현진아. 하나와 비주는 2차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한테 따로 용돈 받으셨다고. 역시 그 따까리야 따까리야. 아니 대화 에티켓은 뭐 국 끓여 드셨습니까? 사실 그녀는 며칠 전 이거는 돌려드릴게요. 기이원 측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상태였고 의원님이 시키신 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오자마자 시비를 건네는 다나에게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보통 만나면 인사부터 하지 않나 싶어서요. 보통처럼 굴면 돈 받은 게 보통 일이 돼요? 돈 받은 거 기 선수는 모르게 하세요. 걔는 그런 거 혐오하니까. 뼛속까지 탈탈 털리던 와중 이 업계는 보통 대표가 거기까지 신경 쓰나 보죠? 신경이 쓰이네. 제가 뭘 마음에 드는 게 오랜만이라. 그녀에게서 오랜만인 건 어떻게 아는데? 그 마지막이 나였으니까. 삼각관계를 예고하는 멘트까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직접 듣게? 서울 와서 만난 적은 있고? 없어요. 진짜 불쌍하다 오문 씨. 선빵 58,000대 마려운 다나의 깐족거림에 마시고 죽어보자고. 나를 원샷으로 갈겨버린 비주는 시비 다 거셨으면 전 기성겸 씨 좀 만나러 가볼게요. 마침 오늘 만나기로 해서요. 없는 약속을 만들어버리기까지 하죠. 아이씨 잠시 후 말렸다 서다나한테. 라인전을 개털린 비주가 대표님이랑 뭐 감정적일 것까지 있어요? 보통은 없는 게 맞는 건데 어제는 있었네요. 돌려줘야 될 라이터 지금 당장. 총을 빌미로 선겸과 약속을 잡습니다. 룸이네요 이 벌건 대낮에. 그런데 오미주 씨. 물어봤잖아요 내가. 선겸의 분위기가 싸늘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미주 씨한테 돈 줬습니까? 너 제주도에서 감시하라고 돈을 줬어. 미주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과 가장 혐오하는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돈을 줬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네. 어줍잖은 변명보단 돈 주셨고 받았습니다. 곧바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실망하려면 하세요. 실망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 받았습니까? 금수저인 성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돈에 무슨 발목 잡힐 줄 알고요? 발목은 이미 잡혔죠.
그 사람들은 내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돈을 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죠. 기성겸 씨는 돈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난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봤거든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건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은 내가 그 돈을 받아야지만 합의했다고 생각해요. 통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고, 그 말인즉슨 안 받으면 그 사람들 얘기 쌩까겠다는 소리니까. 성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돈 받은 거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거 혐오하시는 걸로 아는데. 혐오하죠. 혐오하고 실망하고 치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러기 싫어요. 정반대였던 두 우주는 나한테 했던 말들, 줬던 위안들이 다 가짜였어도 어느새 서로에게 나한테는 의미 있었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죠. 뭘 또 그렇게까지 좋게 해석해주지? 그러고 싶으니까. 왜요? 그냥. 기성겸 씨,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미주는 도리어 기성겸 씨는 쪽팔린 데서 끝나지만 나는 비참해지니까 그러지 좀 말라고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 원래 그런 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근데 그런 거 그건 내 바닥도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애니까. 너무도 깨끗한 그와 함께 있으면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했다가 바닥이 되게 하기도 한다고요. 기성겸 씨가 나를요. 자신의 모습이 근데요, 나는 한없이 이기적이고 그게 너무 싫거든요. 초라해 보였죠. 총 주세요, 빨리. 그렇게 우리 사이에 남은 기타 등등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없던 일로 안 한다고 하면 줄게요. 지금 장난이 나와요? 장난 아닌데.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나 지금 기빨려서 반박할 에너지도 없으니까 주세요. 죽어라 앞만 보며 달리던 두 사람은 잠시 멈춘 뒤 서로의 부재 속에서 공허하고 짜증나, 진짜 나를 찌질하게 만들어. 덧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첫 뛰는데 금메달은 왜 못 따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식의 연락을 받은 미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덕분 성겸이 등장하죠. 오미주 씨. 어? 오미주 씨가 왜? 기성겸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우식이가 밥 산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저도. 이 모든 것은 일부러 자리 만든 것 같은데요? 할머니 친구분 가게인데 완전 맛집. 두 분 제주도에서 싸우신 거 맞죠? 만난 거 드시고 하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두식의 큐피드 활동이었습니다. 그 우식 씨는 좀 어떻대요? 몸이든 마음이든.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모르죠. 어색함도 잠시. 기성겸 씨는요? 저는 폭행 선수 타이틀을 감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오미주 씨는요? 저는 그냥 그 블루레이 출시 작업 때문에.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애초에 미워서 만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실패했죠. 왜 실패를 과정 안에 안겨주지? 두 사람의 대화는 금세 실패하는 것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줘야죠.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공부나 다시 해볼까? 백수도 됐는데. 무슨 공부? 영어 공부요. 혼자? 과외도 해주나요? 재작년까지는 부업으로 했었는데 이젠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지. 재작년에 만날걸. 그렇게 다시 설렘짓을 높이던 두 사람은 앞말이나 막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좀 알딸딸한가 본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백수 그거 퍽 심심한데 심심하면 나한테 얘기해요. 바라면 놀아줄 거예요? 뭐 시간 되면. 아주 기분 좋게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식의 인터뷰도 업로드됩니다. 미주는 자신의 장기를 10분 발휘하여 순식간에 번역을 마친 뒤 그 선배들한테 처음 맞은 날은 고등학교 입학하고 우식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육상부 대면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이유가 있든 없든 맞는 게 이상하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 성겸 선배였습니다. 야 이거 봐봐. 기성겸이란 좋은 사람을 위해 기사 번역글을 우리나라의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죠. 내가 올린 거임. 최대한 많이 좀 퍼뜨려주셈. 그렇게 우식이의 삶은 제가 맞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달을 따서, 담배를 안 사다 놔서, 비가 와서, 돈은 없을 수 있는데 부모님까지 없어서.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을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맞는 것도 너무 무서웠는데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할머니 걱정시키기도 싫었고 저만 참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참다 보니 괜찮은 것도 같아서. 그녀의 밤샘 노력이 더해지며 성겸을 향한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그런데 저를 폭행한 사람이 기성겸이라는 기사는 모두 오보입니다. 성겸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혹시 오늘 우식이 여기로 안 왔어요? 우식 안 왔는데? 마치 무언가에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수개월간 재활을 받아야 합니다. 재활 이후에 왜냐하면 전처럼 기록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갓 20살이 된 우식이 저는 복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거리 유망주였던 한 청년이 운동을 그만둘 겁니다. 일생의 꿈을 그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겸은 그 죄책감을 민주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내가 통역했으니까.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알게 해요? 우식이나 그쪽이나. 계속해서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진짜 모르는 거 너무 많다. 소중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그쪽은 세상 천지 다 위하고 다니면서 그 착한 우식 씨가 그쪽 위할 줄은 몰랐어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고통에 익숙한 사람,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를 괜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하고 있다면. 이젠 그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린 성겸을 미주는 말없이 안아줍니다. 과연 이것도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알아요. 밝은 미래를 향해 위로. 정답. 런온할 수 있을까요? 런온,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란 뜻의 동사구로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의 제목이자 그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육상선수 기성겸과 매번 같은 장면을 뒤로 감기 해야만 하는 번역가 오미주가 만나 사랑을 향해 런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대사와 끊임없는 티키타카 대사들이 아름다운 영상과 위안을 주는 메시지와 만나 보는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매력적인 드라마였고요. 다른 주연 배우들의 연기화합도 인상 깊었지만 특히 최수영 배우는 내가 알던 소녀시대 누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선보이며 이렇게 배려하는데 왜 다들 나한테 학을 떼지? 나 착한 거 같은데. 보는 내내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삭막한 현실에 지친 분들에게 드라마 런온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런온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 이후의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목이었습니다.